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건 바로 사랑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지? 나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지. 그래서 모든 인연은 나를 사랑하게 해주려고 만나는 거야. 모든 인연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자극하는 트리거가 돼. 그 자극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받는 자극은 사실상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자신을 투영하기 때문이거든. 모든 존재는 나에게는 거울이라고 했잖아.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비출 수 있어. 그리고 반사된 모습을 활용하면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죠. 우리가 인연을 통해서 배우는 것 첫 번째는 바로 나의 감정, 반응의 패턴이야. 내가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지거나 의지하게 되는 것 등등 모두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에 대한 나의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쌓여있던 감정의 패턴이 작용하게 되는 거야. 내가 특정 감정을 느낄 때마다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상처에 대응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 내 영상 중에 애착 유형 관련된 영상을 보면 더 참고가 될 거야. 우리가 배우는 것 중 두 번째는 바로 나의 그림자야. 상대에게 마음에 안 드는 점, 화가 나는 점, 싫은 점, 비난하고 싶은 점에는 사실 내가 부정해 오던 나의 모습이 숨어 있어. 왜 저래? 이해 안 돼. 나는 절대 안 그래. 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부분들을 떠올려 보면 나도 그랬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야. 물론 나는 더 이상 그러하지 않아서 그런 점이 못나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의식이라고 했잖아. 그 의식은 각 개체에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런데 그 깨어남의 속도가 모두 다르겠지. 그런데 우리는 깨어나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잖아. 그걸 염두에 두면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답답하거나 못나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배우는 것 세 번째는 바로 나의 빛이야. 우리가 유난히 좋아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실 그 특징들은 내 안에 있어. 그런데 그걸 잊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빠지게 되는 거야. 미소, 따뜻함, 유머 감각, 창의성, 뭐든. 어떤 점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좋은 특징들을 사실 대부분 까먹고 지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통해서 나의 좋은 점을 다시 알아차릴 수 있기도 해. 최근에 특히 내가 유난히 좋아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를 잘 생각해 봤거든?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고, 또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원하는 자기만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술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근데 골똘히 생각하니까 그건 내 모습이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을 만나서 와, 이런 멋진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우러러 보면서 정작 나의 멋짐은 잊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괴로움이 생겼던 거고, 이젠 그 멋있는 존재가 사실은 나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트윈 플레임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 사실 상대와의 합의를 위해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 나를 사랑하고 깨달음을 얻는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삶이 그런 길인 거고. 인간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를 특히 더 힘들게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더 중요한 영적 스승인 거야. 내 두려움을 선명하게 보여줬잖아. 내가 예전에 올린 그대는 사랑을 해보았는가? 너무 아픈 사랑이 사랑이 아닌 이유. 이 영상이 꽤나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사실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어. 트윈 플레임, 카르믹 커넥션, 트라우마 본딩 이렇게 용어를 구분지어서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결국 모든 인연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나의 빛, 나의 그림자, 나의 감정 반응 패턴을 다 알려주더라고. 물론 내가 그 영상에서 언급했던 사람들은 특히 나를 선명하게 비춰주던 사람이라 만났던 과정이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더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들을 만났기에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어쨌든 인연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발견했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깨고 진짜 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면 되는데 심리 상담, 그림자 작업, 거울 작업, 리트릿 뭐든 좋아. 나중에 영상에서도 하나씩 소개해 볼게. 그리고 우리가 진짜 나로 되돌아가는 방향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알려줘서 고마워. 다음 사람을 위해서 진짜 내가 되어갈게 라고 말하고 각자의 길로 가기. 두 번째는 나에 대해 알려줘서 고마워. 너를 위해서 진짜 내가 되어갈게 라고 하고 함께 노력하기. 1번을 선택했을 경우엔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도 우리는 우리를 자극하는 트리거를 만날 거야. 같은 지점을 자극받을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지점을 자극받을 수도 있겠지. 두 번째를 선택했을 경우엔 우리가 자극받았던 그 지점을 실제로 고치고 성장할 때까지는 서로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고통스러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자극을 받고 노력해야 하고 도전을 해야 하는 지점을 끊임없이 맞닥뜨리게 돼. 그래서 사랑이 선택인 거야. 단순한 관심이나 끌림이 아니라 그것들은 인연의 시작점일 뿐이지. 사랑한다는 거는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자극받으면서도 그 사람을 다시 또 다시 선택한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인연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그 선택이 상호적이라는 것이고 그건 서로가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인연을 유지하는 것은 마치 직업을 유지하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건 바로 두려움을 깨고 진짜 나로 돌아가는 거고. 그런데 그건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 모두 트라우마를 가진 상처 입은 두려운 어린아이를 내면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쌍방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그게 반복된다면 서로에게 힘든 관계인 것도 맞아. 그래서 연인들이 싸우고 헤어지고 하잖아.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야. 자신의 두려움을 끊임없이 마주해야 한다는 건 힘들고 무서운 일이니까. 그런데 그 연인을 바꾸면서까지 나의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옆에 두고 싶은 건 내 에고의 소유욕이야. 그리고 이것도 결국 두려움이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애정받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은 진짜가 아니야.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받아.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 두 사람 모두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상대의 사랑 방식이 나와 맞지 않는 것은 내 잘못도 상대의 잘못도 아니야. 그저 다른 경험을 해왔을 뿐인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연인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 이 사람 참 괜찮은데 연인으로서는 잘 안 맞네? 한다면 그냥 역할을 바꾸면 돼. 연인만큼 자주 보지 않는 사이가 되면 되지. 친구 사이나 뭐 멘토 멘티 사이 서로 삶을 꾸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되는 거야. 아무래도 연애에서 감정으로 인한 트러블이 많다 보니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사실 내가 말한 것은 모든 종류의 인연에 해당된다는 거 잘 알고 있지? 그리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인연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와 그래서 왜 모든 인연을 싫어할 필요가 없는지를 설명해 봤어.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줘. 여기는 너희를 위한 안전한 공간이고 내가 하나씩 다 읽어볼 거야. 오늘도 스쳐가는 수많은 인연들을 통해 너 자신을 알아차리는 하루 보내길.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